다시 한번 볼까요? 서울, 서울의 아파트. 아까 그 2007년 통계 봤었잖아요. 거의 90% 정도, 90% 이상이 낙찰되는 게 당연히 이때도 계속되다가 이제 폭 떨어집니다. 11월, 12월. 평소보다 한 15% 내지 15% 더 이상, 한 2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가요. 낮은 낙찰가로 쭉 가다가 최근에 거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죠. 뭐 100% 넘어서 서울 아파트는 100% 이상이 낙찰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경매장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럼 뭐냐면 그때 국제 그 금융위기 때는 급박하게 이제 그렇게 어떤 위기가 왔는 건데 코로나는 어쨌든 이게 한 몇 달 됐음에도 좀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최근 낙찰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낙찰되는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낙찰가를 어떤 걸 볼까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료 3페이지 위에 있는 건데 이미 낙찰된 거예요. 지난주에 낙찰된 거죠. 8107.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몇 분이 입찰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입찰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는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경매장에서 미친 얘기는 자주 듣잖아요. 뭐 미쳐야 낙찰 받으니까. 자, 뭐 영통의 중소형 아파트 이거 오래된 거예요. 97년이면 이게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좀 올랐어요. 역세권 좋아요. 역세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800. 근데 제가 동을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이거 동양 아니면 서양인데? 이 남양은 모르겠는데 동양이거나 서양이면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남양하고 10% 15% 차이 나요. 실제 그래요. 네. 동양하면 살아보면 느껴져요. 아파트 동양은 살 게 아니다. 남양이 좋아요. 남양, 남동양, 남서양, 남서양이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이런 거는 이해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806동은 서양이더라고요. 이쪽에 있더라고요. 아니 여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32명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우리 학원생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가 본인한테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럼 미친 경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되나? 그렇게 좋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아니 이렇게 급등한 걸 이해합니다. 이게 뭐 세력에 의해서 그랬던 작전 세력에 의해서 그랬던 아니면 정말 여기가 값어치가 있어서 그랬던 어쨌든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전히 이게 날짜가 며칠 전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나온 게 호가를 볼게요. 실거래가는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최근에. 그럼 이거보다 더 높게 계약되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해가 됩니다. 3억 8천. 매물도 3억 8천짜리가 있어요. 3억 8천짜리가 있는데, 보죠?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가격순으로 하거든요. 미친 가격도 있어요. 4억 5천.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그리고 이게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보면, 뭐,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이걸 아예 800 아까 경매 나온 게 6동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니 806동 3억 5천 6천에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장학만 왜 3억 8천에 낙찰받을까? 근데
1등만 그런 게 아니고 유독 그런 것만 아니고 2등도 그 정도 금액에 들어왔었거든요. 이 정도요. 그죠? 예. 3억 7천. 조금 더 섰네요. 좀 차이 났네요. 한 2천, 1,800 차이 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시장은 미친 사람이 이겨요. 시장을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미쳐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미쳐야 되나? 차라리 떨어지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오늘 저 뒤에 가서 제가 먼저 물건을 추천할 텐데 그 중에서 수도권 물건은 지금 들어가도 떨어져요. 예. 근데 소신껏 있게 들어가라는 말씀은 제가 물건을 쭉 설명하면서 드릴 텐데 가보면 떨어져요. 왜? 아직도 이게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1등이죠.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오늘 와서 겁을 먹었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두세 달 정도 필요해요. 천천히 떨어져요. 예. 일반 호가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데, 경매는 낙찰가가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게 빨리 안 떨어져요. 아까 거기 2007년도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한 10몇 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때하고 지금 또 달라서 조금 약간 낙찰가가, 왜냐하면 지금은 분위기, 지금 좋았잖아요. 최근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분위기를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은 안 떨어져요. 이게 낙찰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얘기는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해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가서, 볼까요? 앞으로 가서, 자료가 많이 밀려버렸다? 예. 지금 이게 뒤죽박죽 됐는데, 갖고 계신 자료는 뭐, 그대로 있으니까. 자, 이거 볼까요?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어쨌든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옮기다 보니까 사진이 좀 희미한데 15년 이후 게 없는데 그래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아까 그 그래프하고 달라요. 이 그래프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실제 부동산 실거래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때 꾸준히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했지만 국제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하락한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낙찰된 걸 얘기해요. 낙찰된 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그래프하고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는 한 페이지에 있잖아요. 아래 위를 비교해 보세요. 예, 연도는 딱 그렇게 아래 위로 맞진 않지만 연도를 감안해서 보시면 결국 비슷하게 갔어요. 그죠? 예.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쪽에 보시면 그죠? 요게 2008년이에요. 국제금융위기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좀 급박하게 떨어진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약간은 경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시 오른 것도 실제 거래된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매는 일반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약간 늦게 움직여요. 시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판단해서 시장보다는 조금 늦어요.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늦게 가요. 그래서 여기도 올랐잖아요. 아까 위에 그 국제금융위기 때 다시 이렇게 반등한 것처럼 여기도 낙찰가는 또 올랐어요. 그리고 2013년까지 이 수도권 아파트가 쭉 떨어졌죠. 쭉. 이런 상황이 지금 올 걸로 예상된다면 여러분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둘 필요가 없다. 예. 물론 뭐 금리는 사지만 예, 금리가 나중에는 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오를 거라고 보는데 금리 싼 거 외에는 지금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데.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덜 오른 지역은 잘 안 떨어지니까 이 지역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 하면 그는 해도 돼요. 그거를 제가 3페이지 위에다가 써놨는데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쪽은 해도 되지만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결국 하고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경매, 공매 물건이 쏟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이 쏟아지는 게 어느 정도냐, 예, 어느 정도냐는 또 다르겠지만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이제 은행 이자를 못 내거나 뭐 파산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한 개씩 이제 나타날 텐데 바로 이렇게 경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최소한 6개월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정도 되면 나오는 거는 경매가 많이 지금 시작됐어는 한 여름 가을 되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점까지 가려면 올 연말 내년 초 그리고 쭉 많이 나오겠죠. 예,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가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오거나 좀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거는 올 연말 저는 내년 초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돈 모으셔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 좋은 물건 많이 나와도 미리 연습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총알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총알 모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정말 좋은 때가 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완전히 놀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쪽이 있나? 예, 이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 지역은 좀 덜 올랐다. 그리고 여전히 공급이 많지는 않다.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천, 안성, 오산, 인천 이런 지역. 그렇다고 인천 전부는 아니고, 그죠? 저 송도 같은 데는 많이 오른 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좀 덜 오른데. 그리고 서민이 사는데. 서민. 예, 부자들 사는 동네는요,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봐요. 많이 올랐죠. 예, 신축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좀 조정 받을 거라고 봐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때 얼마 떨어졌지? 이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요때 요 수치요. 요 수치를 계산해 봤어요. 평균이긴 한데, 평균입니다. 14%요. 그리고 여기가 더 최저점인데 17%요. 요 고점에서 보면 17%. 요거는 14% 떨어졌고요. 여기는 17%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다시 반등했다가 서서히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 게 지금 얼마 올랐나 하면 40% 정도 올랐다라고 했는데, 근데 엄마 아파트는 40이 아니거든요. 160%, 200% 2배 오르는 데도 있어요. 그것처럼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덜 떨어지는 데가 있고 오히려 안 떨어지고 오르는 데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안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딜까? 이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예. 덜 오른 곳.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덜 오른 곳.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떨어져요. 아까 제가 이 그래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졌다. 이게 변동이 심했다. 지방은 변동이 적었다. 서서히 꾸준히 오르고
또 나중에는 좀 내리기는 했지만 변동이 적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떨어진다. 근데 그건 또 그대로 다 모든 물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해야 되나? 조금 구체적으로 쓴 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서민 아파트, 중소형이면 60평방 내외가 중소형, 85까지, 85면 이제 중형으로 보죠. 85 밑으로 50에서 85 사이. 보통은 60, 70, 요 정도. 서민들이 찾는 아파트. 역세권. 참, 역세권은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꾸준히 오르고 또 잘 안 떨어지는 게 역세권이다. 선호단지는 뭘까요? 단지 규모가 크다? 브랜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럼 전세가가 높은 게 일반적으로 선호단지예요.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세가가 높아요. 전세가가 높은 단지. 근데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거래량을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좀 보합으로 가더라도 거래가 꾸준히 있는 데가 좋은 아파트다. 예, 그게 오를 때 먼저 오른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략 지역을 얘기했고요. 지역 중에 지방은 얘기 안 했네요. 울산 오를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여전히 오를 여력. 예, 물론 거기도 이번에 경제적인 타격을 또 받기는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이 많지 않는 울산, 거제 정말 많이 떨어졌죠. 중공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조선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건 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제 정말 많이 떨어졌어. 예, 김해, 포항, 청주 이런 쪽. 이런 데를 제가 나름대로 골라낸 거는 그 전에 많이 떨어졌다. 이 지역들이. 그리고 공급이 최근 들어서 많지 않다.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동네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그죠? 거제. 예, 거제는 이제 중공업하고 예, 많이 달려 있지만 김해는 부산 옆이죠. 부산하고 창원 옆하고 같이. 창원은 너무 비쌌어. 창원은 비싸요, 집값이. 예,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따 창원을 하나 추천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예, 너무 비싸서, 예, 권하기 그렇고요. 포항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또 지진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공급도 많았었는데 요즘 약간의 상승 기미가 있어요. 근데 포스크가 포항 제철이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 제 고향이 포항이어서 그쪽을 조금 알죠. 예, 그럼에도 예, 포항은 저렴해요, 집값이. 예, 그래서 예,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은 청주. 예,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천안도 예,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신축 위주로.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이 오른 신축 말고요. 아까 위에 얘기했잖아요. 밑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교통이 좋은 중소형, 역세권, 선호단지, 브랜드 있는 될 수 있으면 남양. 예, 남양, 남동양, 남서양. 그러니까 동양, 서양은 하지 마세요. 예, 거래량이 좀 있는, 꾸준히 거래해야 되는 그런 쪽. 오늘 주로 아파트 얘기 위주로 할 텐데 수도권의 빌라를 이제 좀 다시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수도권. 어쨌든 사람은 살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고를 됐든 그죠? 자기 하는 사업이 어렵든 그래서 아파트에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된다면 그래도 빌라 가서 살아야죠. 전 그런 측면에서 임대용 빌라 물론 길게 보고
장래에 뭐 어떤 호재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재건축이나 지하철 역세권 이런 쪽에 빌라도 저는 고려하셔도 되겠다. 예. 자, 그리고 물건을 하나 볼게요. 지금 11시. 제가 강의를 뭐 아마도 1시 전에 끝낼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과연 오늘 얼마에 낙찰될까 궁금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결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시는 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오늘 경매예요. 150인도시거든요. 안 오르다가 최근에 급박하게 올랐어요. 급하게 올랐어요. 다 신축이죠? 아시죠, 여기? 네, 150인도시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인천 논현동, 옆에는 정왕동, 시화공단, 그죠? 예, 여기는 소래포구 있는, 여기가 다 신축이에요. 자, 뭐, 다른 얘기는 빼고요. 이게 시세가 얼마냐. 제가 조사한 시세는 이래요. 4억 8천. 감정가는 3억 4천. 요거는 뭐, 요거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 예.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이거 최근이에요, 최근. 몇 달 차이야?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거래는 이게 70, 잠깐만요. 몇 평방이었나? 71평방. 예, 71평방. 요거 아니면 요거일 것 같아요.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죠? 실제 됐잖아요. 4억 8천. 미친 집값이에요. 요거는 약간 형이 다른가 봐요. 타입이 다른가 본데 요거인 것 같아요. 7.8천. 그러니까 4억 8천에 거래가 됐고 실제 매물도 예, 71 이렇게 100 평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순으로 이렇게 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예. 지금 4억 8천원을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예. 뭐 5억 이상도 많습니다. 이게 얼마에 낙찰될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아까 제가 20% 정도 떨어진다라고 감안했다면 지금 현재 가격을 5억으로 치면 그럼 이건 4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참 그냥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럼 4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몇 달 차이에 1억 올랐다면 몇 달 차이에 1억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4억짜리라고 보면 이걸 얼마에 받아야 되나? 그럼 3억 8천? 제 생각에는. 근데 오늘 이게 낙찰이 3억 8천에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억을 홀 넘어가죠. 4억 5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장에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네. 낙찰되는 거는 아까 그 영통의 두산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로 사는 것보다 더 높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5억짜리라고 보면 5억 이상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4억 5천, 4억 3천, 4억 3천 하면 아마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단타로 거래가 지금도 단타로 거래가 된다면 그리고 법인을 갖고 있다면 그죠? 뭐 세금 내죠. 돈 벌었는 거 세금 내면 돼요. 그렇다면 할 수는 있어요. 높게. 예를 들어서 뭐 4억 3천, 4억 5천. 그리고 5억에 팔린다면 그럼 2천 남을 수 있어요. 세금을 고려해도. 그렇다면 해도 돼요. 근데 여기도 호가만 있고 지금 거래가
갑자기 끊겼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 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발빠르게 훼손되는 것만 하셔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너무 불투명해요. 불투명이 좋은 쪽으로 불투명이면 괜찮아요. 나쁜 쪽으로 불투명해요. 그래서 빨리 훼손된다면 하고 아니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진다.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료에 있는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좀 이 상황을 어쨌든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려고 뭐 동영상 얘기도 했고 그래프도 갖고 왔고 그죠? 실제 통계도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는 물건을 볼게요. 예. 마지막 페이지에 물건이 14개가 있는데 이거를 쭉 보시면 제 나름대로 아까 위에 얘기한 그거를 감안해서 물건을 좀 찾아냈고요. 최근에 가격 오른 거 위주로 찾았어요. 위에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5번까지는 다 신축이에요. 신축. 신축이 아니고 말 잘못했어요. 신건이에요. 경매 아직 이제 처음 하는 신건이고 그 아래쪽은 뭐냐면 4개는 임대용이에요. 가져가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역세권 중소형 이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안정적인 그런 물건을 제 나름대로 인천가 하나 나머지 지방 거예요. 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전통적으로 경매라 그러면 뭔가 위험한 특수물건이 있는 특수물건과 관련된 이런 쪽의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물론 위치도 좀 봤고요. 그런 쪽 이 세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6번부터 9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약간 다른데 지금부터 물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111, 11134. 좀 큰 평수예요. 127평방. 저는 이 물건 보면 위치를 제일 먼저 봅니다. 어디지? 이걸 제일 먼저 본다. 뭐 이미 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지도를 제일 먼저 봐요. 그렇게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 쪽은 아니. 그죠? 지하철이,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 지지대 고개. 안양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그죠? 그리고 이게 저 영동 고속도로 있는, 아시겠죠? 수원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지대 고개 넘어와서 왼쪽에, 오자면 오른쪽에, 넘어오자면 오른쪽. 이게 이제 수원 시내 가는, 큰 도로죠. 여기 쪽인데, 이게 원래는 저기 SK 쪽 그 회사가 있었던,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조용해요. 뭐라 그럴까요? 쾌적해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공기 좋고 쾌적한 데가 안 올라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도시, 계획도시가 잘 오거든요. 이거는 계획도시는 아니잖아요. 이게 단지가 클 뿐이지. 물론 여기 뭐 미술관인가도 있고 공원도 있고 SK 그런 쪽은 괜찮지만 어쨌든 그렇게 편의시설이 좋은 교통이 편한 이런 쪽은 아니에요.
차 가진 사람이 고속도로 이용하기는 좋겠죠. 이런 쪽으로 보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지금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될 물건 쪽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어쨌든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뭐 권리관계는 뭐 오늘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권리관계 얘기하자고 한 건 아니고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는 무지 복잡한데 문제 없어요. 등기부는 뭐 많은 가처분이 있긴 한데 아마 요것 때문에 주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예. 경쟁자가 이런 것 때문에 가처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경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더 중대형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어서 경쟁자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데 보세요. 시세를 얼마를 보나 다양하게 나와요. 8억 이상도 호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5억 5천 정도부터 8억까지 있어요. 그럼 이걸 얼마로 봐야 되나? 예. 이제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호가는 그래요. 경매 물건 나온 게, 아니, 일반 매물로 나온 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로 보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너무 낮게 보면 결국 낙찰을 못 받아요. 자, 이게 127이죠. 127, 그러면 156이고, 그죠? 가격 순으로 이렇게 보면, 예. 7억 5천이네요. 7억 5천. 157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네요. 156. 그러면 제가 6억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요 물건은 뭐지? 이건 경매 물건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일반 매물 5억 3천짜리 있는데, 그건 경매 물건이에요. 5억 2,700이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자, 어쨌든. 이걸로 보면 7억 5천? 그러면 이게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 신축이었어. 아주 신축은 아니죠. 준신축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를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얼마에 들어가야 되나? 저는 한 5억 8천, 6억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경매 결과를 보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떨어지면 그냥 웃고 나와야 돼요. 내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뭐 난 떨어질 줄 몰랐어. 그러면 이제 좀 아쉽겠지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수요자는 이제 이런 걸 저는 한 6억 좀 더 써도 되겠죠. 근데 정말 20% 떨어진다면 지금 뭐 한 7억 5천까지 호가가 나오잖아요. 그 이상도 나오는데 7억 5천에 20% 떨어지면 6억이거든요. 나는 거기 맞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거래가 진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대형이어서 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 그래도 거래가 가능하다면 그럼 좀 더 써도 돼요. 네, 그런 쪽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래라는 게 이렇습니다. 경매는 낙찰받고 해결하는데 2달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잔금 놓고 내보내고 2달 걸리잖아요.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 상황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를 때는 2달 후에 올라 있으니까 참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 써도 그죠? 시가에 가깝게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쪽이라면 지금은 팔릴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6억 이상의 낙찰 받았는데 그때 거래가 안 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요. 배가 고프네요. 오늘은 제가 그런 작정에서 오늘 내가 좀 말을 많이 할 것 같다, 좀 떠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자, 여기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그러니까 이게 신갈 쪽이에요. 요게 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인가? 난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을 잘 구분 못해요. 분당선이죠. 예. 그리고 단지 자체는 적지만 나홀로나 뭐 이런 건 아니까 주변은 아파트가 많고 역세권이니까. 예. 그리고 꽤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단지는 적었는데 33평.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매물 보면 5억 5천에서 6억 정도까지 보네요. 6억 5천도 있네요. 참, 물론 이게 저층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저거 아파트의 시세를 한 6억? 6억까지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역세권. 자, 어쨌든 저렴해요. 낙찰되죠? 오늘이네? 네, 오늘이네요. 추천이 아니네. 네, 오늘인데, 얼마에 될까? 얼마에 될 것 같나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할게요. 6억에서 80%면 4억 8천? 예, 그죠? 그 정도 써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뭐 거래가 있다면 좀 더 써도 되겠지만 실제 낙찰은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5억. 예. 5억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5억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론은 5억 이상이 낙찰될 것 같아요. 아까 6억 5천짜리도 있었거든요. 여기 세입자는 뭐 전액 배당이니까 명도는 아주 쉽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있는데 관리비가 밀려 있어요. 아, 이사 갔겠구나. 임차권 등기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이걸 빈 채로 두지 않고 누군가를 월세 받고 넣어놨다면 그 명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현장 가봐야 되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있는 게 홀라요.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관리비도 당연히 내고 갈 거니까. 근데 이미 나가버렸다면 명도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누군가 혹 사는 거는 조사해야 돼요. 네. 의왕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평이 25평이 지금 호가가 8억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좋죠. 좋습니다. 청 좋고, 그죠? 신축이라고 못 보죠. 요즘 10년 됐으면 신축이라고 못 보죠. 뭐 준신축.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아, 여기 둘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이거는 지금 가서 현장 가보면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덕원 동탄선. 인덕원 동탄선의 첫 역이에요. 인덕원에서 아마 요 정도. 여기도 여기 생길까? 어쨌든 여기 그 미래철도라는 데 들어가 보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농수산물 시장이거든요. 초역세권되죠. 그런 게 이미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을 것 같고 그렇다면 참 안정적인 물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호가가 역시 의왕은 그 백운저수지의 아파트가 작년 재작년에 공급되는 바람에 다른 데 오를 때 얘기 안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오르는 거예요. 딴 데는 이게 꾸준히 이렇게 많이 올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인도건 뭐 이런 데는 꾸준히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백운 저수지 문제가 있었는지 의왕이 이렇게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백운 저수지가 이제 뭐 끝나니까 이렇게 확 오른 게 아닌가라는. 예. 의왕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호가를 볼게요. 59도, 뭐 여러 평형이 있는,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 8억은 아니네요. 7억 6천. 여기는 가격이 그래도 담합한 것 같아요. 별로 격차가 안 나네요. 7억 2천. 그래서 한 7억 2천 보는데, 예, 얼마에 낙찰될까요? 이거는 며칠 시간이 있어요. 얼마에 낙찰될까? 그러면 저는 그냥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6억 중반?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많다면 역시 이거는 이제 소형편이잖아요. 중소형이니까 거래가 많다면 한 6억 7, 8천? 7억 2천이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공부삼아 하는 거지 저는 들어가면 떨어지는 쪽이어서 되면 정말 좋은데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되면 정말 좋은데 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물건 동탄원이에요. 동탄원이 최근에 무지 또 올랐죠. 중형, 중대형, 그죠?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됐다고 못하겠네. 동탄원 쪽, 보통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10년 넘은. 역시 최근에 급등했어요. 급등, 오늘 지금 보여드린 게 5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다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리 사셨다면, 참 지금 팔고 나오면 딱 좋은 건데, 4억 정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네요. 근데 지금 뭐 5억,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호가 나온 게 지금 6억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타 쳐도 큰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세금 내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수익을 좀 줄여서라도 좀 나오라. 물론 동탄이 살기 좋습니다. 예, 실수요자라면 뭐 좋죠. 근데 투자라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하나 더 있네요. 세종 거요. 세종이 좀 잠잠했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잠잠했는데 대전이 또 많이 오르고 또 투기 수요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세종이 또 최근에 또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런 게 평형이 좋아요. 29평형, 뭐 30평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청 좋고 뭐 이 정도면 신축이죠. 5년 됐네요. 최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150신도시처럼 최근에 이렇게 확 오른 거예요. 자, 이게 호가는 한 3억 3천 정도 나오네. 3억 3천. 그죠? 3억 3천. 여기도 담합했나?
가격들이 비슷하네요. 3억 3천. 네. 한번 해보세요. 수도권은 아니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는 좀 안정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뭐 아파트 자체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예, 주인이 살고, 예, 이런 거는 저는 좀, 예,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3억 정도를 상한선으로 저는 잡고, 역시 뭐 떨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번, 예, 고려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건은, 전부 그 신건이에요. 신건이고,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그 전부터 꾸준히 오른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쪽인데,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낙찰 받기는 참 쉽지 않은 물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요. 나머지 물건은 잠깐 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